19세, 대부분의 청춘들이 꿈과 미래를 그리며 설렘으로 가득할 나이. 따뜻한 부모님의 품에서 세상의 풍파를 알지 못한 채 보호받는 시기. 하지만 문희준에게 19세는 잔혹한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온 순간이었다.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족의 가장이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고요한 한밤중 단잠을 깨우는 날카로운 벨 소리는 불길한 예감처럼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비보를 전했고,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간 그를 기다린 것은 차가운 침묵과 싸늘한 공기뿐이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다. 의사에 임종하셨습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로 와닿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 어린 초등학생 동생 둘과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한 미래만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천천병력과 같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장례식장에서 찾아왔다. 비통함 속에서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문희준은 문득 아버지의 부재를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인데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장 입구부터 빈소 구석구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다. 친척들은 웅성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어린 가장에게 동정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질문은 문희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 의문은 장례식 내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낯선 사람들의 형식적인 위로 속에서도 그는 홀로 외로이 서 있었다. 어머니를 보내는 슬픔보다 더 큰 막막함과 배신감이 그의 어린 가슴을 짓눌렀다. 장례식이 끝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희준은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에조차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마지막으로 일하던 공장을 방문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한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큰 미스터리로 다가왔다. 어린 동생들은 아버지를 찾으며 울었고 문희준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대와 함께 버림받았다는 쓰디쓴 감정이 뒤섞여 들끓었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그의 어린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동생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해맑게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을 냈다.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보았지만 성인 실종은 수사가 어렵다는 냉정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매일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막막한 현실에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자기함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다. 겉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고 먼지가 쌓인 일기장 속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 기록인 줄 알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났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시달렸던 가정폭력의 기록과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는 그들의 폭언과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는 내용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이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문희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을 희준이가 알게 될까 두렵다. 하지만 희준아, 너는 강해져야 해. 동생들을 부탁한다. 희미하게 번진 잉크 자국은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문희준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자상하고 때로는 엄했지만 그래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이면에는 끔찍한 폭력과 무책임함이 숨겨져 있었다니.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과 도박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세상이 온통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애틋한 마음을 느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하고 남겨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것이다. 문희준은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다. 그를 찾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그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어린 동생들을 지키고 스스로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 더욱 굳건하게 가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또래처럼 꿈을 꿀 여유도 없었다. 힘든 순간마다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이 담긴 그 글들은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까지 살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동생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문희준은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 대신 삶의 고단함과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처럼 동생들에게는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한 소년이 역경 속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마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가끔 길을 걷다 아버지와 닮은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젓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과 사랑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가족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